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유튜브 아니면 또 페이스북 또는 뭐 이렇게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도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면 네이버 같은 데나 뭐 또 다른 데가 있겠죠. 기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옥션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홈플러스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미국 같으면 이제 약간 월마트 정도 되겠죠. 온라인 아마존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중국 같은 뭐 알리바바, 알리 뭐 이런 데 이런 테무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플랫폼에 많이 모이는 플랫폼은 다 됩니다. 이 같은 사업 구조를 따라 하시면 제 지적재산권을 침범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업상의 아이디어도 돈과 굉장히 엄청난 부를 형성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과 3년 5천만 원의 벌금이지만 민사소송은 따로가 되겠죠. 그 금액이 이제 클수록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제 아이디어를 따라서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원래 거명을 했을지라도 저는 다른 사업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전화를 가지고 예전에 이거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일반 가정 유선 사업 유선 전화 이런 데다 연결해 갖고 실질적인 공짜 전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은 따로 요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인터넷 누구나 공짜로 이렇게 통신을 하려면 거기 가입만 하면 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더라도 그냥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 동자 전화 주거든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또 쇼핑몰을 갖다가 안에다 설치해 놓거나 기타 다른 사업도 많이 전개할 수 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거기다 쇼핑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월마트 같은 거나 아마존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처럼. 그런데 그 힘들다면 슈퍼체인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월마트 같이 이렇게 생활상에 거기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받고 이렇게 전화를 일반 유선 전화라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주문받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미국의 전 지역과 전 세계 지역마다 슈퍼체인을 만들면 아마존 월마트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거대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모든 데스크탑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대부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은 다 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사업 아이디어냐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부를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쇼핑몰을 제 안에 따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데 제 페이스북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광고 냈었어요. 국정원도 광고 내고 또 행정안전부, 노동부, 뭐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구글, 유튜브, 네이버, 그다음에 싹다 광고를 내셨고요. 지적재산권 옆에 카이스트, 그다음에 서울시와 모든 인천시,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에 관련 한국은행도 광고하시고 정부의 부처들이 굉장히 광고를 했어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 이렇게 이례적으로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페이스북에 어떤 정부의 기관이 되고 이렇게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이런 데를 광고를 한 데가 그다음에 하나그룹 그 영상 레이더 제 기술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상 레이더. 그럼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걸 주제기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현대기아차도 광고하셨고 현대기아차의 뭐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만 시스템, 그다음에 비행체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향을 하고 여기 어떤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가변 프로펠러 부분에 대해서도 하셨고요. 뭐 다른 거 찾아보면 꽤 많을 때. 또 가정용 전기 배터리 제가 이렇게 가정용 전기 나갔을 때
꽂기만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이것도 하시려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현대기아차. 근데 이렇게 지적재산권 뒤져보면 아마 현대기아차가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기술이 엉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기술은 어떻게 전 세계 지금은 이제 이게 제가 유튜브가 페이스북은 5천 명인데 외국인 회원들만 구성돼 한국인 회원을 받지를 않고 있고요. 한국인 회원들이 약간 분당질 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지 않고 외국인 회원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으로서는 최대입니다. 5천 명 예전에는 이제 막 가입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5천 명으로 딱 제한을 해서 저도 5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미술도 하고 무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지적재산과 관련된 아이디어 기술을 많이 내고 있고 팬티 하나에 구멍 뚫어도 전 세계 특허가 났습니다. 아이디어도 특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 또 어떤 기술, 저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데서 하시는 거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같이 덧붙여서 이렇게 부속성 이렇게 털잖아요. 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카페 같은 데도 전 세계 모든 유리창을 대신할 수 있다. 가정용 뭐 아파트 유리창 같은 것도 살짝 이렇게 플라스틱 창만 덧붙이는 얇게 덧붙이기만 해도 외부 침입이 쉽지 않다. 유리창은 외부 침입이 쉽다. 이게 저는 플라스틱 외부 침입이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 뒤편에다가 플라스틱 창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이렇게 안쪽에 안팎으로 놓고 안에는 유리창, 안에는 또는 아크릴 창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편에다가 이렇게 방범창처럼 해서 플라스틱 창을 만들어 가지고 잠금 장치를 통해서 방범 장치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플라스틱 창이 YTN에서 보도를 하더니 서울시도 지금 광고를 하셨거든요. 비상벨 시스템도 제가 했는데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창을 대신해서 유리창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침입이 쉽죠. 그래서 단열도 되고 유리 플라스틱 창을 붙이는 하는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창에다가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여러 겹으로 이용구로 가면 그때 군에서도 쓸 수 있는 방탄 구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면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어떤 플라스틱 창의 어떤 내열성 이것을 보강해주거나 안팎을 이것을 또 몇 겹 칠해주면 또 이런 내열성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이렇게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플라스틱인데 두껍게 가면은 이렇게 빛의 굴절이 이상해지니까 유리처럼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 기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얇게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빛의 굴절질이 이상 없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잠시 제가 이렇게 지나쳐서 영상 레이더 하나의 영상 레이더도 레이저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도면 이제 면적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영상 레이더를 발전하기 위해서 작은 전파를 쓰는 레이더 소자가 많아져야 되고 숫자가 그에 따라서 대중소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CPU 할 때도 들어가고요. CPU, GPU, 모든 통신칩, 그 다음에 모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모든 여러 반도체에 들어갈 때 반도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외 없이 다 들어갑니다. 대중소라는 개념.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CPU다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들 때 스마트폰에서는 CPU가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CPU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다 이렇게 이만한 데에다가 컴퓨터 한 대를 갖다 떼다 넣을 수 없잖아요. 면적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면적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가는. 그러면 같은 면적 대비해서 CPU 숫자를 많이 늘리시는 어떤 ALU도 그렇고 AL의 숫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어떤 뭐죠? 캐시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캐패시터도 같은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로 개념으로 들어가면 소자리가 많아지거든요. 목적별로 각각 대자리는 대자리대로 소자리는 소자리 중자리 목적별로 쓰고 또 연합해서 팀별로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그래서 A사 레이더에서도
대중소 레이저 소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TV 소자, 화소에서도 대중소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조명, 일반 조명 같은 데서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레이저 시각 장치도 이렇게 빛이 나오는 광원을 대중소로 들어가서 빛이 나오는 광 사이즈를 그래서 목적별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가공을 한다. 웨퍼라든지 시각 장치, 그러니까 레이저 가공기, 이게 융합열이 발생을 하고 또 열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레이저 공격기에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나 이런 데서도 전세기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또는 이렇게 반도체 안에서는 0.00000001cm도 되고 1mm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어떤 CPU다 그러면 정보의 이동 경로와 저장하거나 일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지정해주는 이런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수백 개로 잘라가지고 문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여기가 한 페이지에 가득 문서가 있다. 그럼 이거를 수백 개나 수천 개를 잘게 잘라갖고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이렇게 각각 다른 경로를 타서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 100대에다 이렇게 짐을 실어갖고 한 도로로 가면 100대에다 막혀서 못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 발열이 이제 거기서 정보의 발열이 그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통신 도로를 숫자를 많이 늘리면, 네, 각각 100대가 100대의 도로, 100개의 도로를 이론적으로 타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근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해서 창고가 한 군데에 딱 갈라놓으면 한 군데서 받아주는 한계가 있죠. 그럼 그거를 100개 창고에다가 같이 동시에 선적을 한다면 동시에 이렇게 짐을 내려는 되게 빠르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동영상 처리 이런 같은 것도 100개를 만약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100개의 어떤 통신 선로를 타서 100군데에서 이거를 저장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거기다가 읽고 쓰고 둘 다가 가능하다면 정보를 저장하고 일 처리하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 구체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CPU뿐만 아니라 GPU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고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이동 경로를 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치 또는 일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 준다는 거죠. 정밀한 것과 정밀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 동영상 같은 것도 수백 개로 잘라서 수백 군데에서 같이 저장하고 또 이게 불러오고 그러면 읽고 쓰기라는 뜻이겠죠. 읽고 쓰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발열 없이 되게 속도도 빨라지는 초고속 통신이 되는 거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마다 다 이 기술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제가 일부러 기술을 그저 언급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로 돌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유튜브 또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 큰데 다 되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 이제 고객 숫자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찾지 않아도 저절로 있죠. 우리는 데스크탑 키기만 해. 그래서 강점이 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도 가입자가 굉장히 많죠. 안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여기다가 슈퍼체인을 갖다가 하나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택배까지 같이 해주고 택배까지 해줄 수도 있죠. 택배도 여기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택배가 된다면 제가 그 중에서도 뭔 방식을 얘기하는 거점 배송이라는 방식. 그래서 우유 대리점처럼 해서 한 동네 500m마다 1km마다 우유 대리점이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점 배송 방식으로 그 안에서 가족들을 동원하든지 직원을 고용하든지 500m 안에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새벽 배송도 가능하고 다 되죠. 그래서 거점 배송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택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아이디어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체인을 이용해서 낮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 거점 배송에서 오토바이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거기 슈퍼체인에서 배달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배달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배민 서비스가 되는 거죠.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거대한 사업이 또 슈퍼체인 같은 거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건설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졸지에 그 어떤 아마존, 월마트하고 합친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월마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졸지에 유통기업이 되어버리는.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여기다 방송국 유튜브나 넷플릭스 뭐 동영상 깔린 게 동영상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방송 채널처럼 하루에 내가 40개를 갖다 틀어주면, 저도 이렇게 40개 틀어주면 듣는 사람만 많다면 저도 방송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지 듣는 사람, 고객 숫자가 많다면, 그래서 플랫폼이 숫자가 많은 플랫폼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네이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이버 다음 뭐 미국 같은 뭐 야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각 플랫폼이 각 나라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제 아이디어를 하시면 제 지적재산권 침범이다라는 거죠. 방송을 틀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40개 방송 틀어주면 내가 방송 송출자가 되는 거죠.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그 방송 뭐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뭐 영화도 있을 수 있고 뭐그 개그 프로그램도 있고 예능도 있을 수 있고 가수들 나와서 이렇게 영화 프로그램도 있고 뉴스는 뭐 각자 각국 미국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 뉴스를 그러면 그 나라 언어로 한국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그걸 틀어준다면 그렇죠. 사실상 전 세계 방송 진출인데 각 나라 언어로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언어 영어를 익숙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 뉴스인데 상대방 국가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함부로 통제하기도 그렇고 좀 가벼운 뉴스 위주로 다루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민감한 것은 뭐 거기다 뭐 이렇게 약간 자기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담은 데서 뭐 이렇게 그거를 따로 방송을 하든지 그럴 수도 있고 소비자 선택상으로 넘겨버리면 문제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기 방송 채널처럼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 하루에 그 방송 채널 우리가 틀면은 우리 의사에 상관없이 그 방송 채널에서는 자기네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쟤네들이 만들어서 하든지 납품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콘텐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통 미디어 콘텐츠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뭐 콘텐츠 기업이 디즈니랜드 뭐 각종 뭐그 디즈니 뭐 기타 모든 뭐 영화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대 사업이 돼버려서 영화 차지들이 제작해서 배포하거나 이래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방송 채널처럼 하루 40개 틀어준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그거를 채널 5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공짜로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너도 나도 다 봅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을 나눠주거나 앱을 깔아야 되겠죠. 앱을 까는 방식이나 나눠주는 방. 공짜 스마트폰 나눠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제 방식의 워키토키 어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워키토키를 영상화시킨다 그랬죠. 영상 기구로 만든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떤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방송을 만들고 공동 주파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AM, FM 라디오처럼 주파수를 싸서 그것을 방송으로 만들거나 두 번째는 그것을 서로 통신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각각 통신하는 방향으로 채팅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카톡 서비스 하듯이 카톡에서 문자 이렇게 보내갖고 이게 서로 이렇게 까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렇게 채팅앱 방식으로 해서 각 소비자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영상 채팅, 영상 전화가 되는 거죠. 동영상과 그 어떤 동영상과 문서를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시에 이렇게 모든 사람 사용자에게 띄워서 그 중에 몇 사람만 띄워서 프레젠테이션 그 영상을 공개합니까 공동으로 보고 그래서 영상 채팅식으로 가면은 새로운 형태의 통신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컴퓨터 2대 묶으면 인터넷 아닌가요? 2대 묶으면 인터넷이 5대 묶어도 10대 묶어도 인터넷이 되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유망 서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유망이라고 표시했을 때 뭐 워키토키 방식 이런 것들도 공유망이 돼. 중개 서비스가 회사가 있으면 좀 더 정밀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워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무선으로 하면은 제 방식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가기 때문에 멀리 가고 깨끗하게 들립니다. 그 중에 한 개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 스마트폰 번호처럼 호출 번호가 되겠습니다. 직접 통신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중계 없이 스마트폰끼리 같은 앱을 탑재하고 있구나. 공동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내가 소비자 동영상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찍은 동영상 올려놔서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인터넷 세상을 구축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홈페이지, 그렇죠. 그 어떤 중개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을 정밀하게 이끌어가면 뭐 개인의 소비자 동영상이라는 그런 것이 나오고 유튜브, 넷플릭스 개념처럼 들어가고 유료, 무료 또는 광고 유치 이런 게 있고 개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줘서 개인의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운영을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광고를 유치하거나 자기네들이 팬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물건을 팔거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수익 결제 대행 서비스와 판매 서비스도 가능해지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소비 거기에 또 어떤 가입자의 어떤 고객님들이 되겠죠. 사용자들 소비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걸 육성을 시켜주면 가입자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수익 구조를 유튜브처럼 나눠주면 돈이 되니까 너도 나도 다 한단 말씀이죠. 네, 그걸 하다 이거를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500개 방송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 어떤 동영상까지 운영을 하면 무료 유료 어떤 것은 다 무료지만 어떤 것은 유료로 결제해야 되는 영화 서비스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유료로 결제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 뉴스도 심층 뉴스를 원한다 그러면 또 정보지를 돈을 내서 그걸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광고도 유치해야 되고 소비 또는 거기 소비자 자기네들만 쇼핑몰에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각각 물건을 팔거나 이럴 때 결제 대행도 전 세계 결제 대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겠는가, 그죠? 네,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광고도 유치하고 수익을 배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해가지고 음악도 이렇게 송출을 해주고 음악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판매 사업을 음악을 이렇게 동영상 다운로드 하잖아요. 요새는 동영상으로 다 다운로드 하잖아요. 유튜브에 동영상이니까 오디오만으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것도 판매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런 플랫폼 사람들이 많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송 하나만 해도 거기서 소비자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노래 부른 거, 소비자들이 동영상 올린 거 판매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넷플릭스처럼 또 유튜브도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 엄청난 수익이 생깁니다. 또 월마트 슈퍼체인을 운영해서 배달까지 해주면 전 세계 모든 곳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슈퍼체인으로 큰 투자 비용이 안 들죠. 돈이 많이 들면 가맹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피자 업체를 새로 만든다.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앱을 띄워놓고요. 데스크탑에 클릭을 하면 인터넷 전화가 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다른 스마트폰이나 다른 어떤 자기에 가입하지 않은 집에 유선 전화도 같이 연결을 해서 거기는 이제 통신요금 부과하고 인터넷 안에서는 이렇게 다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채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데스크탑에 채팅을 하는데 통신 구조가 영상을 보면서 가능한 거고 회의 서비스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무료 유료를 따로 나눠서 수익 구조를 또 거기다 광고 띄울 수도 있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도 이제 공짜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눠주거나 제 방식 오키토키 방식의 스마트폰 영상 통화가 가능한 이런 자체 전파 방식과 중개 서비스 업자가 새로 생겨서 사업자가 있으면 더 좋죠. 그러게 망 구축하는데도 별로 돈이 안 들 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선과 연계해도 되고 기존의 유성통신 사업자가 이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유성통신에 좀 밀리는데 유성통신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연결을 해주면 그러니까 로밍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거 필요 없이 여기서도 전 지구 전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안에서도 전 지구에서 다 이렇게 인터넷 어떤 채팅 방식으로도 전 지구가 연결되죠. 이런 기술 구조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필요 없어요. 인터넷 방식으로 채팅하면 전 세계 다 통신 구조가 가능한데 가입자면 거기에 가입만 하면 되죠. 가입도 절차를 한국어로 절차를 쉽게 만들어주면 누구나 인터넷 전화가 공짜 전화를 쓸 수 있고 너도 나도 공짜 전화 쓴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고급폰을 원한다. 그럼 공짜로 나눠주는 폰하고 고급폰을 원한다. 고급폰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추가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휴대폰 사업자가 되는, 휴대폰 제조회사가 되는, 엄청난 대수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V로 갑시다. 여기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예요. 꽃집 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퀵 서비스, 슈퍼체인, 슈퍼 배달, 그다음에 세탁 서비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잘한 것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다 가능해요.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중요한 기술이고. 그다음에 여행 플랫폼을 만들어준 전문적인 여행 플랫폼. 전 세계 동영상이 다 온다.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광고 수익이나 판매 수익을 만들어준 거예요. 로드뷰 방식으로 아바타를 집어넣어서 또는 거기다 내 얼굴을 집어넣거나 해서 직접, 나중에는 좀 더 정밀해지겠죠. 거기 쇼핑몰 거리, 거기 유명 거리라든지 핫플레이스 이런 쇼핑몰 이런 데를 다 가서 다 구경을 한다. 클릭을 하면 국제 배송, 국내 배송이 가능하다. 또는 이것을 따가지고 가상으로 마치 현실 세계 같은 실제 쇼핑 거리를 가져오지만 거기 상점 입점은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국내 물건으로 채우고, 여기서 약간 외국스러운 것도 채워도 괜찮죠. 국내 배송이 해주면 더 빠르죠.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마치 현실 세계 같은 쇼핑 거리나 쇼핑 핫플레이스 또는 쇼핑몰을 500개, 1000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안에서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종의 가상 세계,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가상 세계의 입문, 가상 세계 초입, 가상 세계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놀거리를 만들어줘. 각종 도박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게임, 그러니까 당구 게임이라든지 바둑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게임하는 거하고, 물론 그냥 여기서 게임해도 되죠. 게임도 하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 물건을 클릭해서 주문할 수 있어요. 국내 국제 배송, 국내 배송 다 가능.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 기술. 이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전 세계 여행 거리를 자기가 어디든지 수백만 군데 동영상 그 안에서만 살아도 돼. 영향. 사람이 전 지구를 여행한 사람 몇 명이나 이렇게 자기 생활 바쁜데 돈도 없고. 그럼 여기 수백만 건을 소비자가 올려놓은 여행 전문 플랫폼 만들었을 때 전 세계를 가서 여행을 그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되어서 자기가 직접 체험, 가상 체험이죠. 일종의 들어가서 거리를 구경하고 거기서 재밌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해서 로드뷰를 상점 안으로 확대해서 거기에 쇼핑몰이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안을 구경하고 물건을 클릭하면 주문해서 국내 배송, 국제 배송 가능. 이런 겁니다. 역시 로드뷰를 안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 개념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가입자가 들어오면 거기다 볼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조그마한 업체, 큰 업체까지 다 해가지고 그 상점만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 그럼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고 전 세계 여행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거기 이러면 맨날 사람들이 심취해서 거기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밌는 볼거리, 놀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다가 미국에서 푸드트럭이다. 푸드트럭에서 이게 유명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클릭만 하면 배송을 해준다. 국내 배송, 국제 배송, 국내 배송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큰 사업이 되겠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하시면 제 기술 고전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 방송이 생긴 전 세계 방송국을 거기 나라의 방송국을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겠죠. 거기 나오는 수많은 어떤 가수나 어떤 이게 연예인들을 비싸게 스카우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키우면 됩니다. 아무나 출연하면 그 다음부터 연예인이 되니까 저는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싸게 뭐하러 스카우트해서 그냥 만들어서 투입하면 되지. 뉴스 진행도 각 나라마다 좀 괜찮은 거는 생활 뉴스는 상관없잖아요. 정부 규제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개인 아니면 정 안 되면 소비자가 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보도하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미국 방송을 새로 거기서 이렇게 언어 서비스를 해가지고 한국인이 미국 방송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각 나라 언어만 뒷받침이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최대 맹점, 각 나라의 언어로 서비스가 부실하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 소비자가 불편하다. 문턱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그 상점을 잘 안 들어가려고 복잡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사실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잘 사용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언어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문턱을 없애야 된다. 어쨌든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이거 소라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잡한 어떤 변수를 수많은 다양한 변수를 추가시켜서 AI가 그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문자를 찾다. 어떤 야구장이라고 쳤습니다. 야구장이라고 치면은 보통 1루, 2루, 3루 있고요. 허접한 데는 잔디도 없겠죠. 그러나 좀 고급스러운 잔디 있고 전광판 있고 관객석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약간 야구장. 그럼 야구 게임한다. 그러면 1루, 2루, 3루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수, 포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구 배트, 그다음에 글러브, 그러니까 공, 야구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유니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대팀과 내 팀이 프로팀은 상대팀과 내 팀이 유니폼도 괜찮죠. 다른 데는 후줄근하지만 이게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성 요소라는 것은 안타 치는 장면도 있고 땅볼, 홈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구성 1루, 2루, 3루타 이렇게 이런 것들 번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 3아웃 다양한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순 구성 요소라는 게 항상 핵심적인 그런 구성 요소라는 게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복잡한 다양한 변수를 구성을 추가시키면 그렇죠. 복잡한 상황도 AI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구성 요소라는 물건을 10개 놓고 하는 거하고 좀 큰 데는 100개, 이렇게 1000개 놓고 하는다. 만 군데 놓고 이렇게 이제 구성 요소가 하나의 변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양한 변수를 추가시켜서 그 변수와 변수를 추가적으로 서로 결합을 해놓으면 수많은 파생, 가지처럼 수많은 가지치기처럼 파생이 나와서 수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있죠. AI가 그럼 줄거리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야구 판매점이다 그러면 야구 배트하고 글러브가 공이 있을지라도 야구장은 아니죠. 야구 게임만 당도 아니고 야구 판매점이란 말이에요. 인간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10군데 야구용품 10개 갖고 10종류 넣는 데하고 100종류, 1000종류는 틀리죠. 이런 것을 위해서 구성 요소를 추가시키면 좀 더 슈퍼마켓 같은 데는 물건 10개 놓고 파는 데하고 10,000개 놓고 파는 데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구성 요소를 추가시킨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만들고 또 서로 간에 결합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AI는 그렇죠. 창조적인 지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문자 같은 거나 문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의료 부분이다 그러면 신장과 그 필요한 핵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신장, 간, 각막, 눈, 그다음에 뇌라는 단어, 그다음에 심장, 뭐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어떤 단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축구 영어에서나 어떤 야구 영어에서 이제 시킨다면 1루수, 2루수, 3루수를 응용해서 쓰르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각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정보를 분류하고 싶을 때 의학이다, 축구다, 그러면 각 게임의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야구다, 그럼 배구다 그러면 그 용어라는 것은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단순 구성 요소를 해서 처음에는 물건 10개 넣고 팔지만 그것을 구성을 10,000개로 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변수를 추가해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슈퍼마켓 10개 놓고 하는 거하고 100개, 1000개 이런 것들을 하는 거하고 이 차이라 그럴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 갖고 수많은 다양한 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결합 실험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을 결합하거나 저것과 저것을 결합하거나 해서 수많은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복잡한 상황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넣으면 물건을 정리를 하고 하듯이 물건을 정리하듯이 이렇게 야구는 야구대로, 스포츠는 스포츠,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경제 용어도 있잖아요. 정치 용어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단순 구성 요소 플러스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수많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낸 또 그것을 결합 실험을 통해서 구자마시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AI가 인간처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AI도 어떤 영화를 제작할 때 성격 캐릭터, 우리가 만화 영화 만화 같은 걸 만들면 만화 작가가 각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나오는 어떤 주인공과 어떤 조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캐릭터에 또 성격을 부여를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의 성격 플러스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쌍둥이도 똑같은 쌍둥이도 환경을 다른 환경에 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것이 성격과 재능이라는 거죠. 야구 선수 해갖고 유명한 누구 그러면 이제 딱 그 사람이다. 아, 그 사람 재능 이렇게 생각. 또는 음악가 어떤 누구 소프라노, 피아노 이렇게 재능으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그 사람을 세부적으로 알수록 성격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 다양한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성격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 밝은 성격, 우울한 성격, 슬픈 성격, 뭐 다양한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본 구조로 만들어서 인간의 희노애락 이것들을 단순 구성 요소 5개, 10개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추가로 구성 요소를 증가를 시켜주면 다양한 복잡한 성격이 나오겠죠. 이런 것입니다. 재능도 뭐 하나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뭐 무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작사 작곡을 할 수도 있고 미술을 할 수도 있고 직업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을 단순 구성 요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10가지에서 20가지, 500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재능도 수많은 다양한 재능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 모습도 사람이라면 이런 코, 눈썹, 이게 머리 이렇게 사람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손발, 그다음에 이렇게 몸통 이렇게 사람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고급 옷이나 지금 어떤 스포츠카, 좋은 어떤 저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 구성 요소, 재벌 찍으면 그에 맞게끔 구성 영상 나와야 되는 거. 재벌 찍는데 물론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되죠. 재벌 찍는데 실제로 통장 잔고 하나도 없고 이러면 사기꾼이 돼요. 그렇죠. 구성 요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AI도 스스로 이렇게 성격과 재능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구성 요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죠. 다양한 어떤 성격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AI, 천차만별의 AI를 만들 수 있고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아치 하시면 휴머노이드 로봇 할 때도 이런 소프트웨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기술은 너무 설명이 쉬워서 전 세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저는 공짜로 쓰세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네. 그렇죠. 어떤 누구도 독점을 할 수 없는. 만들기가 쉽거든. 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특허를 만들 때 구성 요건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가 특허의 기본 조건이거든. 특허도 공개됩니다. 공개되고 지적재산권도 공개되죠. 지적재산권은 좀 더 빠르죠. 특허보다. 그래서 제가 지적재산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놀라운 의학을 만들어냈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제가 기존 동영상을 보세요. 저도 그걸로만 제 방법으로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치료해도 큰 돈이 될 텐데 특허를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특허 10개를 냈는데 안 주시더라고. 기술 공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적재산권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발표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뭐 제 개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들어서 지적재산권 형성적으로 허접하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그거를 형성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런 일련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그때 내가 어떤 의학 관련해서 제가 누구하고도 같이 협의한 적이 없고 혼자서 연구를 했고 치료가 됩니다. 저렇게 되니까 저도 그걸로 치료하죠. 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이거 70, 20, 10인데 프로테인 딱 기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 결합으로 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완선을 해결했어요. 다른 피부병은 다 해결했는데 피부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클린 상태고 이거 알코올을 대신은 전세계 광범위 살균제라서 큰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실험을 하기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약초, 식품, 온갖 방법을 다 해서 드라이기도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적인 약점 이것을 해가지고 열에 약하다. 반복적으로 해봤더니 피부병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 열이 계속 반복적으로 도출시키니까 나는 화상을 입지 않아야 되니까 흔들흔들 좌우로 해가지고 전문가용 2,200W짜리 19,000원 하던데 중국산은 이렇게 다 사용이 되더라. 근데 이거 완선은 피부 깊숙이 곰팡이 들어가서 안 돼서 결국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하루에 막 수십 차례 되게 열 몇 차례 막 계속 빈장갑 끼고 발라 결국엔 해결돼. 지금까지도 한 년째 안 나고 있습니다. 충치균도 해결되거나 피부병 확정, 뭐 여드름, 보통 드라이기로 여드름 같은 거 나거나 뾰루지 나면 종기 같은 것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열을 가하니까 그냥 싹 없어져 버려. 병원에서 저는 째가지고 하는 방식이 흉터가 남는다고 안 좋다고 생각해요. 드라이기랑 간단한 방식이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약점, 열에 약하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게 없어. 암도 이론적으로는 암이 이제 밖으로 나와 있다가 피부암 같은 경우 드라이기로 이렇게 해주면 열을 가하면 훨씬 더 호전이 되거나 해결이 될 수 있는. 뭐 때에 따라서는 깊이 상처가 들어가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는 연구를 했으며 이걸로 관련 특허가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 공개가 되고 특허는 받지 못했어요. 치료는 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드라이기로 피부병도 하면 이거 검증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한 기술 발표니까요. 검증을 해보시고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걸로도 손 살균 되고 얼굴 같은 가려움 순수하게 살균합니다. 이걸로 입술 포진도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 이게 계속하면 결국 마릅니다. 열을 계속적으로 하면 이게 안에 피부 안에 있다 보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멸이 안 되기는 점은 있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을 계속하여서 그래서 열을 축적시킨 다음에 또 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게 다 죽더라. 피부병은 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관련된 기술들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만 해도 7,400개고 관련된 기술을 다 누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혼자서 그때 얼마더라? 특허가 6만 얼마인가 하나 한 건당 6만 몇천 6만 건 거의 7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건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특허를 신청을 했고요. 또 누구한테 맡긴 적도 기술을 협의하거나 누구와 같이 한 적도 없습니다. 이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제 기술이 지금 사방돼서 나오고 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 보도하셨어요. 한국은행, 그다음에 지적재산권협회, 카이스트, 하나그룹, 이렇게 현대기아차그룹, LG그룹, 또한 다른 데도 많이 광고하셨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내 기술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인텔,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데 구글 같은 이런 데도 다 광고를 하셨고요. 뭐 옥션 같은 데도 광고를 많이. 옥션은 신세계 그룹이죠. 다른 데도 광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른 데도 광고를 많이 하셨고 그 기업에서 지금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데서 이게 디저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울시, 인천시, 지적재산 플러스 청문 보도가 이렇게 YTN에서 나더니 서울시에서 유리창을 대신 끼우고 부상벨 시스템도 내 아이디어인데 거기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멋대로. 참 지적재산권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이고 민사소송은 따로인데 배상 금액은 따로예요. 근데 그거를 하시더라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쇼핑몰 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얘기 어떻게 들으십니까? 유튜브 숫자도 적은데 200 몇 명, 220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220 뭐 몇백 개 조회수도 있고 제로 조회수도 있고 뭐 몇 회 조회수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잘 보더라고. 제 기술이 여기저기서 홈쇼핑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데다가 물통을 달아갖고 하자는 니모라는 회사 미국 기반 회사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홈쇼핑에서 파시더라고. 물통을 달아갖고 여기다 다른 건 못 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관을 좀 연결하면 압이 세진다고 물통 달으면 세진다.
호수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기본 호수라는 게 있잖아요. 호수관. 이런 작은 물통 구조라도 달아주면 압이 엄청 세진다. 이건 소방서에서도 쓸 수 있다. 정기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런 거 압이 엄청 세져. 고층 빌딩 물 뿌리거나 이렇게 산불 났을 때도 좋죠. 이걸 길게 압을 세게 해가지고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 세계 어떤 몽골이나 뭐 어떤 사막지 같은데, 그렇죠, 개활지 같은데 넓은 땅에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콘크리트 관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이런 물통 구조 같은 구조를 계속 만들어 줍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넓은 데에도 정기적인 방식 없이 그냥 물만 풍성하면, 물을 풍성하면 전 세계 모든 곳에 농토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통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전 세계 어디든 수로를 매우 쉽게 건설할 수가 있고요. 몇 미터, 1미터, 1미터 수로라도 상관없겠죠. 1미터 정도 수로, 2미터 수로도 있고 10미터도 있고 이렇게 물통 구조로 이렇게 놔주면은 압이 세져가지고 축적될 때 흐르고 굉장히 먼 지역까지 해서 몽골 전체도 다 그냥 농토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파이프, 물 움직이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 방식은 돈이 되게 싸게 들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지적재산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접대도 지금 쇼핑몰도 만드시고 애플하고 인터넷전화 연결하셨죠. 네. 또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이런 아이디어가 똑같이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신문 봤는데 제가 그 전자 확대경 개념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자 확대경이란 기존의 모니터를 대신해 가지고 싼 모니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물리적인 광학적인 방식으로 일단 스마트폰 화면에다 그걸 딱 찍어 가지고 그것을 확대를 하면은 광학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방식으로 확대를 하면 글자가 조잡하죠. 이렇게 흐려지고 보기가 싫어요. 근데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뭐 구글 AI가 이렇게 뭐 어떤 화면을 구성을 하듯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AI가 해도 되고 아니면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하셔도 돼요. 프로그램상에서 이거를 딱 보고 사람이 보듯이 그것을 사람이 보고 그것을 다시 사진으로 찍고 다시 타자를 쳐갖고 구성을 만들듯이 뭐 문서다 그러면 글자가 흐려요. 그래서 내가 타자를 쳐갖고 다시 키보드 쳐서 다시 만들었어요, 문서를. 일단 그림도 추가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AI가 됐던 프로그램 방식이라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처음에는 전자현미경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찍어서 확대를 시킨 다음에 전자현미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확대하는 방식이면 되겠죠. 확대하는 방식이었다가 그걸 기초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얘가 뭐구나. AI는 똑똑해질 거니까 얘가 무엇인지 알죠. 그대로 화면을 만들거나 추가로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을 곁들여서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조차도 새롭게 구성해서 내보낼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싸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화면을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전자 확대경에 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정보를 보내주면 전자 확대경에서 받아서 그대로 화면에 스크린에 보여주는 이런 간단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연결해서 화면이 아주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하게 각색이 가능하다는 거.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추가적으로 다른 걸 선택을 해서 문서를 추가적인 다른 문서까지도 결합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문서만을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기의 문서를 따로 추가를 해서 새로운 문서로서 화면에다 띄워줄 수 있다는 거죠. 프리젠트는 하실 때 좋겠네요. 사업 설명 서비스. 그 다음에 동영상도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었던 장면이 내가 새로 추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가 보니까 오픈화에 수라도 추가로 그냥 만듭지다 그냥 쇼핑 거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념을 탑재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내 사진을 넣는데 슈퍼맨이 된다거나 내가 좀 곰팡이가 된다거나 나무가 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이 가능하고요. 어떤 현실에서 어떤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슈퍼카 타고 전적이 뭐고 엄청난 저택에 사는 이런 것들도 가공 합성해서 이것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진을 내가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그 사진만 보내더니 그 의상도 거기 딱 의상이고 그래서 딱 이렇게 영화배우 의상 이런 것들을 사진 서비스로 보내준다. 아니면 단순한 몇 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에게서는 그래서 이것이 다양한 서비스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이렇게 기술을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다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러니까 오픈 AI 소라도 제 기술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 기술 사신 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기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핵심적인 기술 AI 학습에 대해서 제 기술이 들어갔다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로봇 같은데 이런 데도 머스크나 이런 데서 만드시죠.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로봇 자체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방식으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정보통신과 저장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로봇 자체에서도 몸체를 0.1cm나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각 부위별로 각 부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체가 사람이 그렇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힘을 갖다가 별로 안 쓰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에 힘을 좀 많이 집어넣죠. 왼쪽으로 하면 왼쪽을 많이 집어넣고 뒤로 가려면 뒤로 집어넣죠. 앞에다 힘을 많이 실는 방법은 없습니다. 뒤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앞에다 안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수시로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따라서. 그다음에 시간을 따라서 각각 틀리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달리기 할 때도. 그러면 로봇 같은 데도 움직임을 할 때도 각각 부위별로 틀린 움직임이 할 때도 틀린 전기적인 힘이 들어가고요. 시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이 들어가고 상황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인간처럼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힘을 넣었다 뺐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각 부위별로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는 이 기술을 시간별로 변화를 시키고 상황별로 틀린 변화 무게를 내가 50kg짜리 100kg짜리 들 때는 전력을 다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 드는데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그에서나 나오는 거죠. 그냥 이것만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 물건의 무게를 따라서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게 일하는 물류센터에 일하는 로봇을 들 때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하면 에너지가 빨리 닳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정도 힘만 다 주면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좀 더 무겁죠. 이렇게 좀 더 무거운 걸 들어보면은 이거는 좀 더 무겁습니다. 좀 더 많은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두 손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틀린 전기적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무게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힘을 배분하는 전기 힘을 틀리게 주는 기술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AI 로봇에도 이 전기선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힘을 모터와 연결해 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힘을 하면 이렇게 파워풀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광섬유선 안에서도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쓰면은 빛이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변한다. 통신 구조로도 변할 수 있고요. 전기적으로 전기를 성전하는 방식도 될 수 있지만 송수신 이것도 간에 통신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약하게 줘가지고 무선 통신으로 가게 됩니다. 무선 통신할 때도 이거 주파수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죠. 전기선 안에서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기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발견해낸 겁니다. 전리층을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금속 어떤
금속 배터리하고 어떤 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주면 빛이 유도가 되어서 태양광 발전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때 다른 동영상을 보세요. 금속 배터리를 금속 배터리 아시죠? 금속 배터리를 금속에다 전기 흘려가지고 전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물에다가도 전기를 흘려가지고 전기 사고 많이 나고. 금속 배터리를 일부러 제가 기술을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제 기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구리판이다, 알루미늄 판이다 있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판. 그러면 여기다가 얇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대중소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거를 알갱이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기가 흐르는 구조를 연결 구조, 전기선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이것을 절연 구조를 같이 수십 장에 수백 장을 겹쳐놔서 금속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액체 배터리는 우리가 물에 전기 흘려서 전기 사고 많이 나시잖아요. 그럼 물에다가도 동일하게 이렇게 수많은 알갱이들을 구리 알갱이 됐든 알루미늄 알갱이 됐든 알갱이들을 넣어주면은 일정 부분 튀지 않고 똑같은 금속이면 더 좋겠죠. 다른 금속이면 금속의 어떤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져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금속을 하셔야 됩니다. 물 수조에 알갱이를 많이 넣어주면 이게 전기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액체 배터리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 금속 배터리를 이것도 검은색 칠해놓고 태양광 발전할 때는 여기다 전기선 연결 구조를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가 대중소 구리 코일이지. 전기선 안에 어떤 전기 필복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이렇게 딱 걸어줘요. 그러면 여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태양광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 반사파처럼 수십 장을 빛을 여기다 반사시켜주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 또는 태양열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꼭 이렇게 동그란 알갱이들 아니더라도 이렇게 줄을 긋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게 된다. 그러면 여기 알갱이들을 갖다 알갱이들 애초부터 넣어서 금속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네, 금속 자체를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얘가 가시죠? 여기다 이렇게 수많은 알갱이,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 알갱이들을 대중소 이렇게 넣고 크기별로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 흐른다는 거죠. 이 안에서 금색 용량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만든다는. 이게 이제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MLCC 이렇게 휴대폰 들어가면 MLCC 기술이 들어갑니다. 삼성 같은데 제 기술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 배터리에게. 금속 배터리는 열에 강하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떤 누구하고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걸 알아낸 사람. 네, 제가 인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아이디어니까요. 저는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빛이 가득한가? 우주 공간은 컴컴하다 그러죠. 내가 순간 이동하는 기술 아니면 딱 가서 보고 올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라고 생각. 전기 유도. 테슬라 전기 유도 법칙처럼 해가지고 빛을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질의 것이니까 이거를 전리층에 전기가 흐르게 있겠구나. 전리층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흐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기서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태양빛을 유도한다. 그럼 이런 기술을 가지고 금속 배터리에다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갖다 흘려주고 그래서 태양빛을 유도를 하면 태양광이 전기로 바뀌는 이런 효율이 훨씬 높아지겠구나라는 겁니다. 이 금속 배터리는 쓰일 때가 많아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열이 강해도 이렇게 금속 배터리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니 구조로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고 크기별로 천차별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대형 전기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만들기 나름이죠. 이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 개념은 제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전기 코일, 구리 코일 있지 않습니까? 구리 코일을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구리 코일을 약간 그 대남 매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걸 자체를 카페스타로 축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반도체 회로 그릴 때 3D 반도체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 뭐 3D 반도체 할 때 트랜지스터만 있는 카페시터가 없는 기술 구조를 얘기하시는데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리선 자체에다 두툼한 구리선이 아까 지금 금속 배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리선을 이런 모양으로도 되지만 판의 구조가 아니되 선의 모양으로도 되고 삼각형 모양, 사각형, 오각형도 돼요.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기가 금속이 흐르냐 안 흐르냐, 어떤 금속이 더 많이 흐르냐, 어떤 것이 금속이 더 많이 축적되냐, 어떤 금속은 비싸고 어떤 건 싸면 그렇죠. 싼 걸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선 자체에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내서 이것도 축전지로 사용한다는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술 구조도 만들 수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배터리기도 이런 기술로도 배터리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한전에서 송전할 때도 그렇고 모든 전원기 공급기 방식 이걸 사용하거나 반도체 회로의 통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반도체 회로 그릴 때도 전기선이 흐를 수도 있고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이니까 통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광섬유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수많은 다양한 응용이 있겠죠. 얘가 점을 갖다 5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력 유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 기술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뭐 다이오드를 만들면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었잖아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중간 거, 이렇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사이즈별로 금속의 사이즈를. 이게 금속이 얇은 것과 두꺼운 것과도 그걸로도 됩니다. 그럼 한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얘가 가시죠? 한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데 내가 이쪽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쪽에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거나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압력밥솥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밑바닥이 두껍고 이것도 중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얇고 그러면 이렇게 얇은 쪽으로 이렇게 열이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압력밥솥이나 이런 주방 그릇 만들 그와 같은 기술을 하시면 이게 제 기술입니다. 주방 냄비 같은 거. 똑같은 3중 바닥이라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전기를 흘려주면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된다는. 그럼 전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특히 구리선에 하나, 둘, 셋,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전력을 줄다리기, 전력을 유도를 한다는 거지 이쪽으로 강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슈퍼 다이오드나 또 여기서 전기를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조명 우리가 끄고 켜듯이 전기를 넣어줬다 그러면 이것도 트랜지스터 역할까지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증폭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폭구 이거하고 이거 합하면 증폭 구조가 됩니다. 이건 몇 개를 두냐에 따라서 4개 둘 수 있고 5개 둘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점들을 이쪽에다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두면 이쪽으로 전기가 아무래도 흐르게 되죠. 이런 거를 통해서도 사실상 트랜지스터 역할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누구하고 기술의 협의 없이 이것도 제가 만든 거죠.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일부러 제가 기술 고조를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